작년 11월 미국 뉴욕주에서는 이른바 성인 생존자법이 제정됐습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너무 어려서 사건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거나 충격으로 인해 오랫동안 법적 책임을 묻지 못한 경우 이를 고려해 사건의 시효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법률인데요. 이 법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됐고 이번 달 24일이 그 만료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시행기간 만료일을 앞둔 지난주 뉴욕주 법원에는 유명인들을 상대로 한 고소장이 쇄도했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 고소장을 받은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힙합 비즈니스맨 퍼프데디는 지난 17일 성폭력과 학대 등의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소장을 제출한 이는 바로 미국의 R&B 싱어 캐시 벤투라, 히트곡 미앤유로 알려진 인물이죠. 두 사람은 2004년 신인 가수와 프로듀서로 처음 만났고 캐시에게 반한 디디는 적극적으로 데뷔를 도와 결국 히트곡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연인 관계로 지낸 두 사람. 하지만 캐시는 이 기간 동안 디디의 폭력적인 성향으로 고통을 받았다며 자신이 당한 일을 세상에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캐시의 주장에 따르면 디디와 동거 기간 동안 심한 폭행을 당했고 성공을 위한 대가로 복종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또한 캐시에게 강제로 약물을 투여해 모르는 남성들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게 했고 디디가 이를 보며 자위 행위를 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전해졌죠. 또 캐시에게 관심을 보였던 래퍼 키드 커디의 차량을 폭파시키는가 하면 캐시에게 강제로 총기를 휴대하게 했고 캐시가 관계를 청산하려 하자 자택에 침입해 성폭행을 했다는 내용까지 전했습니다. 반면 디디 측은 모든 게 날 줄 아며 반박했고 오히려 캐시가 연인 시절 이야기를 책으로 내겠다고 협박하면서 3천만 달러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이 전해진 다음 날 두 사람이 합의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두 사람 사이에 거액의 합의금이 오갔고 이를 더 이상 공론화하지 않겠다는 결론을 냈다고 합니다. 한편 디디에게 30년 전 성폭행을 당했다는 시돈 미상의 여성까지 나타나 디디의 피소건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인기 배우 겸 가수 제이미 폭스 역시 성폭력 혐의로 소송을 당했습니다. 신원 미상의 여성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 레스토랑에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하는데요. 이 여성은 폭스와 함께 사진을 찍게 됐고 폭스가 여성의 몸매를 칭찬하며 신체 주요 부위를 만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폭스는 술에 취한 이 여성을 데려가 강제로 성관계를 시도했고 친구의 등장으로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말했죠. 하지만 폭스 측은 이 주장이 모두 허위라며 3년 전에도 이 여성이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소송 역시 기각될 것으로 믿는다며 반대로 악의적인 제소에 맞대응하겠다는 뜻을 덧붙였죠. 전설의 밴드 건즈 앤 로지스의 리더 엑슬 로즈 역시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무려 34년 전의 사건인데요. 성인 잡지 모델 출신의 실라 케네디에 따르면 1989년 11월 뉴욕의 한 호텔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엑슬 로즈와는 클럽에서 만났고 호텔 스위트룸에서 파티를 연다며 자신을 초대했다고 하는데요. 케네디 역시 로즈가 마음에 들었지만 태도는 점점 강압적으로 변했고 강제로 학문 성교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호텔방은 피와 술, 마약과 섹스가 가득한 지옥이었다고 하죠. 피해를 주장한 케네디는 이후 심리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으며 커리어에도 큰 결점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로즈 측은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 변호인을 통해 이 사건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으며 34년 전 일을 특별법 시행 만료일을 앞두고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했죠. 이 밖에도 코미디언 빌 코스비와 뉴욕시장 에릭 애덤스 등 유명 인사들이 줄줄이 피소되고 있는데요. 제2의 미투 운동으로 불리는 이번 상황에서 법원은 과연 누구의 손을 들어주게 될까요? 세계적인 뮤지션이자 기타리스트인 에릭 클랩튼, 그리고 그의 손을 거친 기타는 억소리가 나는 가격표가 붙게 되죠. 그 중에서도 깁슨사의 1964년제 SG 모델 이른바 더 풀로 불리는 일렉 기타는 에릭 클랩튼의 대표 기타 중 하나인데요. 전설의 록밴드 크림 시절부터 사용한 것은 물론 에릭 클랩튼의 시그니처인 우먼톤 탄생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 이 역사적인 기타가 무려 16억 4천만 원에 낙찰됐다는 소식입니다. 내슈빌에서 열린 줄리엔 옥션, 이날 에릭 클랩튼의 더 풀이 경매에 올라왔고 억만장자 짐 어세이가 이를 구매했는데요. NFL팀 콜츠의 구단주이자 기타 수집 광으로도 알려진 짐 어세이, 밥 딜런의 역사적인 펜더 스트랩 모델과 50억에 구매한 데이비드 길모어의 블랙 스트랩, 60억에 구매한 컷 코베인의 펜더 머스탱 등 역사적인 기타는 모두 그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줄리엔 옥션 측은 로그막 역사의 가장 중요한 기타가 오늘 또 한 번의 역사를 만들었다며 감사 인사를 전했죠. 이로써 에릭 클랩튼의 더 풀은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타 8위에 올랐습니다. 이전까지 8위에 올랐던 기타는 기타리스트 듀어 놀맨이 사용하던 1957년 깁슨 레스폴 골드탑, 당시 125만 달러의 거래가 이뤄졌죠. 한편 세계에서 가장 비싼 기타로는 컷 코베인이 MTV 공연 당시 사용하던 어쿠스틱 기타 마틴 D182가 무려 79억 원에 낙찰된 바 있습니다. 전 세계를 사로잡은 테일러 스위프트의 디 에라스 투어,
뜨거운 열기의 공연장에서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8일 브라질 리우에서 열린 테일러의 콘서트. 공연 도중 23살의 아나 클라라는 갑자기 의식을 잃었는데요. 이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도착했을 때는 이미 심장이 멈춰 있었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인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당시 리우의 낮 최고 기온은 약 39.1도, 6만여 명이 몰린 공연장 내 체감 온도는 약 60도에 육박한 것으로 전해졌죠. 그리고 브라질 내 공연 규정에 따라 이날 관객들의 물병 반입은 금지됐다고 하는데요. 다수의 관객들이 탈수 증세를 호소하자 테일러는 급하게 물을 준비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테일러는 자필 편지를 통해 애도의 뜻을 표했고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공연 일정을 연기하겠다고 전했죠. 브라질 당국 역시 심각성을 인지하고 극심한 기온에 따른 물병 반입을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클라라의 사망 원인이 폭염 때문인지는 알 수 없다며 부검을 통한 원인을 조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